이번 영상은 센티넬 메타모르포스 다그온 시리즈의 초화염 합체 리뷰입니다. 앞서서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의 리뷰를 보고 오시면 좀 더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체 그 첫 번째 단계 파워 다그온과 파이어 점버를 준비한 뒤에 다그 베이스로부터 초화염 합체 광파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화염 합체라고 외쳐줍니다. 지금 이 일련의 행동은 매뉴얼에도 써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뉴얼에 진짜 써있어요. 여기 1번 파워 다그온과 파이어 점버를 준비해주세요. 2번 다그 베이스로부터 초화염 합체 광파를 받아주세요. 3번 초화염 합체라고 외칩니다. 보셨죠? 매뉴얼에도 써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굉장히 친절한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어떤 거 뭐를 준비해 주세요 한 다음에 뒷장을 넘기잖아요. 갑자기 베이스 두 개를 겹칩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더니 합체 시퀀스 재현을 위한 베이스의 배치입니다. 이게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바깥쪽은 파워 다그온 스탠드, 그리고 안쪽은 이제 파이어 다그온 스탠드 이렇게 올려봤고요. 먼저 파워 다그온의 이 등 커버, 이제 가슴이 되어줄 부분을 떼어냅니다. 떼어낸 뒤에 중간에 있던 커버를 이제 벗겨주고 처음처럼 다시 독수리 무늬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슴의 준비는 끝났으니까 이 파츠는 그대로 내려놓고요. 파이어 점버를 가지고 와서 이 날개 부분을 위로 접어주면 됩니다. 날개 고정을 풀고 안쪽에 있던 조인트 접어주고 날개를 내린 뒤에 그대로 날개를 위로 들어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 안쪽에 있었던 이 조인트로 위에 락을 걸고 이따가 끼면 번거로우니까 이 스탠드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먼저 껴줍니다. 그 상태에서 엔진부를 앞쪽으로 먼저 돌려놓고요. 그리고 파워 다그온을 일단 스탠드 위에 올리고 파이어 점보에 등을 뒤집었을 때 드러나는 이 두 개의 핀, 양쪽에 핀과 이 양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4개를 다 파워 다그온 등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에 파이어 점보 장착! 그리고 방금 만들어둔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두 메카를 한꺼번에 세워놓을 수가 있다. 이 구도를 위한 스탠드 배치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이어 다그온은 또 이대로 합체를 해야겠죠. 본인만의 합체. 이렇게 파이어 다그온도 합체를 시켜봤습니다. 이게 실제 애니메이션 시퀀스 상으로는 접혀져 있던 다리가 펼쳐지더니 순식간에 합체하긴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내가 손수 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작을 해가면서 합체를 시켜줘야 하니까 조심조심 만지시는 게 좋겠고요. 애초에 그냥 분리한 다음 합체하고 다시 끼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아직 파이어 점버의 꼬리 부분은 변형 전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합체하고 머리 넣고 막 이거 할 거 다 한 다음에 변형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이렇게 빙글빙글 한 바퀴 돌자마자 갑자기 불에 휩싸이더니 갑자기 가슴 이미 완료돼 있고 막 그렇게 넘어가지만 역시나 방금처럼 실제로는 일일이 다 분리를 시켜주고 조심조심 해줘야겠죠? 만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파워 다그온은 팔다리를 다 분리를 시켜줍니다. 다리 양쪽 다 빼줄 거고요. 팔도 양팔 전부 빼줍니다. 파이어 다그온은 양팔 부분만 다시 분리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레더랑 레스큐는 다시 손 집어넣고 자동차 상태로 만들어 두고 다시 다리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부속되어 있는 매뉴얼에 이게 뭔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레더를 레프트레그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시퀀스상은 레더는 오른다리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레스큐는 왼다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거 왼다리인데 라이트레그라고 적어놨네. 그런데 여기는 다리 좌우가 반대로 쓰여 있네요. 요거 참고해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발을 다시 크게 벌리고 차량의 윗부분이 이 종아리 방향으로 가게끔 넣어주면 되는데 이 레더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앞으로 길어가지고 처음에 전보일 때 넣는 거랑 동일하게 넣어준 다음에 양옆에 핀을 펼쳐서 락을 걸어줍니다. 참고로 레더 같은 경우는 실제 시퀀스대로 하려면은 이 사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뒤집어 주고
요 앞부터 안으로 넣어도 이게 결합이 된다고 해요. 어차피 합체가 된다고 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다리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온전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큐는 이 뒤부터 넣어도 상관없지만 뭐 시퀀스들을 따르고 싶으니까 앞부터 넣을게요. 이게 실제 합체 시퀀스에 나오는 형태로 보면은 요 앞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다리에 수납을 끝내고 파워다그온의 다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다시 비클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은 요 뒤쪽 커버 먼저 접어주고 무릎을 완전히 굽혀주고, 이때는 요 고관절 위로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뒤집은 다음 발꿈치를 먼저 안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어넣고 앞꿈치를 밑으로 쭉 내려준 다음 무릎 외장을 위로 펼치고 그 밑에 정강이 외장을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여기에 발이 올라가야겠죠.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시다. 자, 양발의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팔도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역시나 비클 형태처럼 어깨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팔뚝 빼고, 그리고 남는 이 팔의 상박은 요 비클 모드 때, 그러니까 파이어 쇼벨 때 수납했던 거 있죠? 서포트 파츠 사용했을 때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궤도의 커버를 열고 그 안에 수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고요. 이제 어깨에다가 팔을 다시 끼워줄 건데 안쪽에 있던 조인트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이 은색깔 디테일이 바깥으로 가게끔 해주고 큰 유리창 역시 이 디테일과 같이 맞물리게 해서 끼워주면 짠! 이렇게 하면은 팔 준비도 끝났어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줄까요? 이제 남는 팔은 역시 이제 다리 쪽에 수납을 해주고요. 역시 은색이 바깥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안쪽에 있던 조인트 펼쳐주고 팔 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양팔의 준비가 끝났죠. 그리고 발에다가 합체! 발꿈치랑 이런데 공간 잘 확인해 가면서 끝까지 잘 밀어 넣고 이제 뒤꿈치 부분에 커버 잘 덮어주면 합체가 완료가 되죠. 다리 쪽.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 합체 완료! 다음은 팔을 가지고 와서 팔도 합체! 결합해보니까 이 위에를 잡으면은 연장 기믹이 있어가지고 아래를 잡고 잘 껴줘야겠네요. 그리고 파워다그온의 몸에서 짠! 이쪽에서 할 일 끝난 다그파이어를 꺼내주고 고개를 천천히 잘 숙이면서 가슴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 전보의 꼬리도 접어줄 건데 파이어 다그온 때처럼 이렇게 신축 기믹을 좀 활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양옆을 벌리고 꼬리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덮어준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 혹시 이 파이어 전보의 날개가 계속 고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뒤에 있던 핀 안 펼친 거거든요. 요거 꼭 펼쳐주시고요. 이 파워다그온 상체 결합이 총 5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양옆에 클립, 양옆에 조인트, 가운데에 있는 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면 상당히 튼튼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스탠드가 필요가 없어져요. 자, 아무튼 결합 잘 확인한 다음에 전보에 꼬리 내려주고 파워다그온 가슴 양옆에 갈기를, 이 장식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파워다그온 정리를 다 마무리하고 갑시다. 요 프레임을 빼낸 다음에 어깨 프레임을 펼쳐주고 뒤집어서 요 안쪽에 밀어넣듯 이렇게 조인트를 안쪽에 배치를 시켜주면은 적어도 이제 조인트가 너무 겉에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막 드러나는 형태를 좀 가릴 수가 있거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인트를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 골반 부분도 이 다리도 뒤로 넘겨줍니다. 역시나 반대쪽도 이렇게 뒤로 넘겨서 조인트를 좀 숨기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던 파이어 전보의 엔진을 안쪽으로 옮겨주는 작업도 지금 미리 해놓고요. 이렇게 하면 뒷모습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파이어 다그온의 양쪽 귀를 빼주고 파워다그온의 가슴에 있던 장식을 끼워줍니다. 잘생겼다. 그리고 이쯤에서 잊지 말고
안쪽에 저희 아직 파이어 스트라토스를 안 넣었거든요. 파이어 스트라토스까지 다 넣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가슴에 있던 독수리 부리를 접고 가슴 장식을 가지고 옵니다. 안쪽에 있던 이 핀들을 다 펼쳐주고요. 이렇게 펼치고 나면은 안쪽에 작은 구멍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방금 뺐던 파이어 다곤의 귀를 수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납이 끝났으면은 방금 펼쳤던 이 핀이 요 가슴 옆에 여기 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지게끔 잘 맞춰서, 무엇보다 이 아래쪽 핀이 이 구멍에 잘 들어가게끔 고정이 잘 되게끔 해서 장착! 그리고는 좌우의 핀을 딱 조여줍니다. 하! 오! 기압 없이 BGM만 흘러나오고 스파 파이야 따글 요렇게 해서 일련의 시퀀스를 쫙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어휴. 일단 확실히 조심히 만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거 제외하더라도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퀄리티의 합체다라고 하고 싶은 게, 일단 발이 원래는 되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상당히 안 어색해요. 좀 굉장히 이 발 적절한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비율이. 특히나 보통 이제 파워다그온의 몸통이 막 되게 어색하게 막 이렇게 크게 달라붙어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사이즈도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사이즈, 적당한 배낭 사이즈.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자칫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걸 신축 기미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비율도 적당히 맞는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슈퍼 파이어 다곤의 완성입니다. 비율이 진짜 이렇게 세워놔도 되게 좋네요. 오히려 세워놓은 게 훨씬 좋은데? 특히나 살짝 이렇게 45도 각도를 줬을 때가 비율이 되게 좋네요.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관절들이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이라든가 이런 거 버티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 쇼벨을 달고 있는데 어깨가 잘 안 쳐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근데 슈퍼파이어 다곤으로 합체했을 때 주의할 점, 어마어마하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발바닥인데요. 짜란! 발바닥에 저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좀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오래 못 가네요. 쓸렸다 벌써.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왜 붙였냐, 이걸 벗겨보면은 여기가 어디냐, 이거 벌써 구멍 났잖아. 여기가 파워다그온의 허벅지 앞부분입니다.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가 벌써 조금 아까 지금 쓸리면서 모서리에 흰색깔 도색이 아주 살짝 벗겨졌네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쓸려요. 여기 특히나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쓸리거든요. 지금 반대쪽도 벌써 좀 쓸린 것 같은데, 혹시나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건데 약간 쓸렸네요. 약간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파워다그온의 이 허벅지 부분이 바닥에 정면으로 닿아요. 제대로 닿아요.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지금 수평 부분이 딱 여기 허벅지에 와 있잖아요. 하필이면 흰색인 부분인데다가 모서리라서 쓸리기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세워놓을 때는 이 바닥에 혹시 뭐 미끄럼 방지 패드라던가 아니면은 좀 천 같은 거, 좀 두툼한 천? 그런 걸 좀 깔아놓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모서리 부분에 그냥 보호 패드 같은 거를 붙여놓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방금까지도 열심히 봤지만 아무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얼굴 부분, 일단은 귀 장식 부분이 이제 파워다그온의 가슴 장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장식 부분이 생각보다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강도가 아마 이게 개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얼굴이야 뭐 기존의 파이어다그온 그대로니까 잘생겼죠. 그리고 이제서야 완전체가 된 이 상체, 가슴에 이 날개 장식부터 해가지고 이게 조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슈퍼파이어다그온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이 독수리 무늬가 너무 조형 이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디자인이 왜 이렇게 이뻐? 이 애니메이션보다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확실히 이 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살짝 했었거든요. 이게 하도 이게 자칫하면 팔이 아래가 엄청 길어지니까. 근데 되게 적절해요. 가슴 두꺼워지고 이런 만큼 팔도 적당히만, 아주 적당히만 길어진 느낌이라 가지고 크게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발, 이게 보통은 엄청 두꺼워지거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적절한 두께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등에 있는 파워다그온의 몸통도 역시 적절한 사이즈.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합체하는 과정에서 빼먹었는데 이 파이어 전보의 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걸 수평으로 맞추는 방법은 이 꼬리가 이중관절이거든요. 이중관절. 이 위에 있는 꼬리 방향에 있는 관절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요 빈 공간에 파워다그온의 뒤통수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꼬리가 정확히 수평을 이루게 해주죠. 일단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가동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어깨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랑 팔꿈치 정도? 아무래도 이제 오른팔 쪽은 쇼벨 때문에 되게 무거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흉부에 있는 날개 장식 같은 경우도 이 앞으로 좀 꺾어줄 수가 있는데 팔을 어느 정도 들어야 좀 앞으로 편하게 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팔 들기부터 앞으로 쭉 드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 가면은 좀 간섭이 있는데 팔을 좀 벌리고 들어주면은 생각보다 무리 없이 들어집니다. 쇼벨을 장착하고 있는데 처지는 것도 없고요. 쇼벨의 위치를 바꿔봐도 팔이 처지지는 않네요. 어깨에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는 요 팔 쪽에 있는 관절은 딱히 처지지가 않네요.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몸통 쪽에 있는 관절, 어깨를 들썩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가 좀 하중을 많이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좀 견뎌주거든요. 살짝은 더 들었잖아요, 팔이 지금.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살짝 좀 힘들어하는 게 좀 보입니다. 물론 이 쇼벨이 없는 반대쪽 팔은 뭐 무리 없이 들어집니다. 이 어깨 관절 같은 경우도 다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기존의 파이어다그온에 있었던 팔꿈치 관절과 그리고 새로 추가된 관절, 아래쪽에 또 관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팔을 굽히는데 무리 없이 크게 굽혀집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굽혀지기 때문에 뭐 팔꿈치 굽히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당연하지만 팔 하박 회전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허리도 한번 봅시다. 허리가 아무래도 이제 백팩에 파워다그온의 몸통도 늘었다 보니까 이게 잘 견뎌줄지, 일단은 상체 드는 거야 뭐 당연히 잘 들어주고, 숙이는 부분 뒤로 안 넘어가고 잘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연의 관절 그대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스윙하는 부분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움직이네요. 허리 꺾어주는 부분도 회전부도 크게 무리 없이 뭐 처지거나 헐거운 거 없이 잘 버텨줍니다. 결국은 다 보게 되는데 다리에도 이제 무게가 더 늘었다 보니까 고관절이 얼마나 버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다리 한번 들어보죠. 뭐 처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릎도 안 처지고요. 흔들어도 떨어지거나 하지 않네요. 아주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발목은 이렇게 좌우 꺾는 것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뻗고 하는 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발 앞뒤를 다 이렇게 안쪽에 넣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요게 좀 발목을 펴는 건 힘들어요. 대신에 밑에 있는 발가락이 좀 안으로 굽혀주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발목에서는 조금 힘들다. 그게 아니면 아예 이 파이어다그온의 요 발 앞꿈치를 이렇게 굽히는 액션은 가능하더라고요. 펴는 건 힘들어도. 그리고 이쯤에서 또 팔 가동할 때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팔을 이대로 들면 아무리 날개가 앞으로 가동하더라도 계속 간섭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해소하는 방법인데 날개 장식을 뺍니다. 그 다음 이 날개 장식 쪽의 조인트를 90도 접어주고 어깨 안쪽에 요 각진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조인트를 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예 어깨에다가 날개 장식을 껴버려가지고 아예 가슴에서 떼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팔을 편하게 그냥 앞으로 들 수도 있고, 그냥
어깨를 좀 이렇게 좀 격하게 위로 올리고 싶을 때도 그대로 따라 올라와 주기도 하고, 아까 이제 합체 완료 포즈 할 때 제가 주먹을 맞대는 액션 취했는데 그때도 지금 이 어깨 요 장식 기믹을 사용을 했어요. 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그럼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봐야겠는데, 사실 작중에 나온 슈퍼파이어 다그온의 액션 포즈랄 게 이렇다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포즈만 먼저 취해보고 합체기들 라이오 소드와 무한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장면입니다. 한 손으로 적의 공격을 막던, 이 어찌 보면 용자 시리즈에는 이 그레이트 합체, 최종 합체를 하고 나서 꼭 그 등장한 편에는 거의 무적의 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너무 독보적이었어요. 그도 그렇게 보통은 그냥 주변에서 꽝꽝꽝 터지면은 그 폭발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연출을 보다가 한 손으로 빔을 뻥 하고 막아요. 그리고 거대한 폭발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필살기 슈퍼 메가 광파. 이게 무한포도 끄떡 않던 적을 한 방에 날려버린 필살기거든요. 가슴에서 거대한 불새가 날개를 휘저기며 날아가는데 딱 맞고 한 방에 뻥. 뭐랄까? 위력보다도 그 연출 자체가 되게 웅장했다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냥 화려한 연출로 나 세다 이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필살기명도 안 외치고 그냥 발사한 게 그냥 겁나 쌤 막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강한 슈퍼파이어 다그온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파일럿인 N의 체력을 진짜 미친듯이 빨아먹는다. 그래서 방금 필살기 한 방 딱 쏘고 지금 하늘에서 서서히 내려와서는 땅에서 그대로 쓰러져요. 그때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딱 요 느낌으로 축 처진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가슴이나 팔이 두꺼워지긴 했어도 대략적인 용자건법이 가능합니다. 아주 멋들어진 형태로 해서 포즈를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오 소드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무한포 사용을 위해서는 전용 커넥터 역시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는 파이어 다그온이니까요. 파이어 다그온에 했었던 것이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오른팔 쪽에는 쇼벨이 있으니까 왼쪽 허리에 무한포를 장착을 할 거예요. 커넥터를 장착했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한포. 와우, 이건 이거대로 멋진데. 와우, 잠깐만. 되게 잘 어울린다. 왜 무한포 되게 잘 어울리네. 뭔가 무한포 같은 거대한 게 왼쪽에 있고 쇼벨 같은 또 거대한 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서로 이게 뭔가 대칭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또 이런 느낌인 건가? 오, 이거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오른손엔 라이오 소드, 왼쪽엔 무한포. 강철의 몸에 뜨거운 영혼, 불굴에 투지는 용자의 증표. 셋의 힘을 하나로 모아 빛나라 기적의 다그온 파워. 트라이앵글 크리스마스 빔. 예, 크리스마스 기념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바로 그 필살기도 구현을 할 수 있다. 근데 다른 거 둘째치고요, 진짜 뭔가 전시하는 맛은 납니다. 거대한 덩치에 거대한 무장들을 쥐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도 좀 짱짱하고 전반적으로 들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클 형태의 파이어 스트라토스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로봇 형태의 파이어 스트라토스 2를 꺼내봤습니다. 일단 파이어 스트라토스들이 한 2.5에서 2.7cm 정도 됐잖아요. 확실히 사이즈가 크긴 크다. 그리고 이제 와서지만 슬쩍 키를 재봅니다. 머리까지가 한 약 22cm가량 나오고요. 지금 가장 높다고 할 만한 데가 여기잖아요. 지금 날개니까 날개까지가 26.5cm가량 나오네요. 그리고 장시간 전시를 할 거다, 계속 세워놓을 거다, 그러면은 바닥보다는 베이스에 딱 이렇게 스탠드 가지고 중심 딱 잡아서 세워놓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파워 다그온에 이어서 초화염 합체 슈퍼 파이어 다그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합체하는 과정도 참 좋기는 했는데 합체한 후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합체하고서도 프로포션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 와, 뭐지? 비율이 왜 이렇게 좋지? 오, 거기다가 관절도 짱짱하니까 포즈 딱 잡았을 때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 프로포션, 포즈를 취했을 때 나오는 그 라인,
이게 진짜 와 이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정말 파이어 다그온에 이어서 파워 다그온에 이어서 합체한 슈퍼 파이어 다그온까지 만족도가 분명히 높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